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재미있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제목 그 시스템 이름 라이트 스페이스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뎁스 카메라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스페이스를 꾸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CFL 제복팀에 모르나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플레이 뭔지 알아요? 플레이? 네, 저희 실험실에 플레이. 몰라요. 네, 아는 사람 없죠? 네. 그동이 알아요? 우리 팀도 뭘 몰라? 우리 실험실 네. 실험실 IIS. 그 IIS 뭐죠? 네. IIS. 이멀시브 인터랙티브 네. 스페이스. 그쵸. 저희 실험실의 플레임이 이머시브 인터랙티브 스페이스인데 발표 인터랙션 장면 최고. 네, 인터랙션 좋습니다. 네. 근데 이멀시브 저희 지금 실험실이 이머시브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인터랙션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 어떤 좀 레퍼런스가 될 만한 시스템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휴먼 프로젝터 인터랙션은 만들어낸 말이 아니면 저런 게 있는 거야? 우리 저런 키워드가 원래 있는 거야? 저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낸 네,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나중에 준비해왔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할 말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관한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HCI 페이퍼로 이제 퍼블리시 되는 건데 HCI 그 페이퍼들을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기술하기보다는 좀 나와 있는 이제 베이직한 테크놀로지들을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머지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게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익스피리언스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네, 라이트 스페이스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크기의 프로젝터와 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인터랙티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목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를 만든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고 2010년 유저 인터랙션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라는 컨퍼런스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UIST가 이걸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카이만 알고 있다가 근데 이제 카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로 이렇게 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했고요.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게 2010년도에 발표된 이유가 그 아시다시피 키넥트가 그쯤 발표됐죠. 2010년쯤에. 그래서 이런 뎁스 카메라, 저가형 뎁스 카메라가 발매되면서 어떤 새로운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에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테마가 이제 이 시스템에 주어지게 됐는데 서피스 에브리웨어 해가지고 서피스가 되는 모든 곳에서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룸이 컴퓨터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전체를 활용한 컴퓨팅을 맛배기로 보여줄 것이고 그 바디에서 디스플레이 이것은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약간 잘 안 보이네요. 프로젝터로는. 그러니까 공 같은 게 있죠. 손에.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나 비디오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올리면은 작은 공 모양이 프로젝션 되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 다른 서피스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그거에 관한 데모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있었고 그래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지금 2014년도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단어들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스크 카메라와 프로젝터를 여러 개를 컴바인한 하였다라는 게 이때는 신선했던 이유가 데스크 카메라가 그때 막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도 정확히 프로젝션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선택적인 프로젝션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3D 데이터를 2D 이미지에 프로젝션 시킴으로써 어떤 복잡한 3D 데이터를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던 컨벤셔널한 2D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닉을 사용하여 인터랙션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정보를 사람이 짓는다는 듯한 개념을 생각해냈다. 이 정도가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터랙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인터랙션들이 가능한가 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테이블에 프로젝션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서피스를 어떤 표면을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로 바꾼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서피스 위에서 각종 컨텐츠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인터랙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A1 그림에서 지금 테이블을 터치하고 있죠. 그러다가 B에서 벽면을 터치하게 되는데 이러면 A에 있던 컨텐츠가 B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보여. 근데 되게 안 보이네요. 지금 저 사진이 지금 저기서 싹 없어지면서 벽으로 갔죠.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모바일 폰에 있는 컨텐츠들이 벽으로 쑥 이동한다. 이런 인터랙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컨텐츠가 잘 이동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운드랑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반짝거림 이런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여줌으로써 그 컨텐츠가 잘 이동했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컨텐츠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손으로 옮길 수 있다. 지금 이 동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지금 테이블에 있던 컨텐츠를 손으로 옮기면서 작은 색깔 있는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람 몸에.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당연히 이제 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공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사람 손을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트래킹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셔널한 2D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랙션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휴리스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어떤 마커 같은 걸 달아놔서 프로젝터가 마커 부분에서 이제 메뉴라는 이 글씨를 띄워놓고 있으면 그 위에 사람이 손을 딱 넣는 순간 메뉴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메뉴라고 써있는 그 바닥에 사람이 손을 넣게 되면은 지금 저 녹색이 하이라이트, 베이비, 리서치 이렇게 됐을 때 베이비에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 있던 컨텐츠들이 약간은 리서치 관련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애기 사진들로 다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인터랙션들인데 이게 이제 다 데스크 카메라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그런 컨셉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오네. Okay, now there's no implementation of table. It's the same issue with Microsoft Table. Really, but what we can do is we can project the appearance of the interactive tabletop
research videos, if we want to actually take this research video and show it here on the wall, we can literally just connect to 잠깐 our 소리 이렇게 line, 나면서 touch 알려주게 the 되고 object on the table and touch the wall, and now we have a video playing from our last TechFest demo on this process for a second. So in addition to all the surface level interactions, we can pick up an actual object and move it to our hand. What you're seeing here is a different representation of that same object. It's a little ball in my hand, and we can move it to another hand like this. We can even hand it over to Andy, and we can play with it some more. No, hand it back here. Sure. Or we can also take it directly over there to the screen. And now this video that we picked up from the table and played around with in space is now playing on the screen. We played around with a couple other concepts in this space. One is that about this space on the floor, there are options for you to select. To select it, we just have to wait a little bit in here. And now we selected to change all our videos and photos from our research videos into our personal baby photos from Andy and me. And in addition, last thing that we can select here in the menu is to 네. highlight. 이게 이제 전체 데모 비교가 되고 했을 때 임플멘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여러 개의 프로젝터와 뎁스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해방? 학생? 해방. 요새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나온 단어가 있는데 칼리브레이트. 그래요. 캘리브레이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여러 개의 뎁스 카메라 프로젝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싱글 코디네이트로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어떤 사람이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거를 확실히 그러니까 공통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이 일단 우선시돼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이야 워낙에 많이 있어서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플로이 뭘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할 만한 게 지금 이게 천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아래를 쏘고 있는 거죠. 프로젝터가 3개가 쏘고 있고 뎁스 카메라 3개가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벽을 찍은 뎁스 카메라고 이건 테이블을 찍은 이게 테이블을 찍은 뎁스 카메라고 벽을 찍은 뎁스 카메라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전체적인 화면을 찍은 뎁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뎁스 카메라를 갖다 뭘 하느냐? 네. 자. 근데 요 방금 데모를 보면서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아는 그 디텍션 하는 거, 터치 컨텐트 디텍션 궁금했죠? 네. 예, 그 부분이 참 신기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다 보다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게 그러니까 볼륨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벌추얼 카메라부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뎁스 카메라 세 개의 뎁스 카메라가 이렇게 방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저희가 3D 리컨스트럭션이 되겠죠, 메쉬들을 합쳐서, 그죠?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메쉬가 있다는 말은 3D 스페이스 메쉬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가상의 그 카메라를 만들어서 가상의 시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지금 결국 쉽게 말하면 마야에 3D 모델링 된 게 실시간으로 모델링 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막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제 가상 카메라가 될 텐데 그거를 어디에서 보느냐 테이블 바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가상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천장에서 아래를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상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월에 대해서 월을 바라보는 가상 카메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볼륨을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서피스라 치면은 제가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높이 한 5cm, 10cm를 뎁스맵으로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10cm 아래로 손을 딱 댔다 하면 그 지점에서 컨택이 일어났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 또 벽에다 대고도 여기서 10cm 가까이 내가 손을 갖다 댄다 그러면은 여기 볼륨에 이제 제가 그 제 손가락에 들어가서 뎁스 값이 찍히겠죠? 그걸 보고 있다가 컨택이 이루어졌다라고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컨택트를 디텍션했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위에서 찍으니까 예. 이렇게 컨택트 할 때 이 밑바닥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 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만 인식하면 터치를 인식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확 안, 그러니까 뭐지? 닿지 않아도. 테이블에 닿지 않아도 이제 그 컨택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가상 카메라가 왜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천장에서 찍고는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테이블의 위치, 벽의 위치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테이블만 찍고 있는 뎁스 카메라 하나 그다음에 벽을 찍고 있는 뎁스 카메라 하나를 잘 보이게 설치하면은 가상 카메라 필요 없이 바로 디텍션을 컨텐츠 디텍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위에서 이렇게 뎁스 카메라 쓰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누르는 순간을 그 어떤 버추얼 카메라 없이 디텍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여러 대의 뎁스 카메라로 현재 방 안의 공간을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개념인 건 알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3D 리컨스트럭션 된 공간이 있으면은 네. 사람이 이렇게 손이 가까이 다가갈 때 네. 그 공간에 닿았다 안 닿았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별도의 버추얼 카메라가 각각의 오브젝트에 필요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게 메쉬로 다 정보가 나올 텐데 꼭 메시에 어쨌든 더 비슷하게 이제 음, 3D 이 정도의 입체를 할 것이다라고 정보가 있으면은 예.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 같은데 가상 카메라가 그 아까 질문대로 왜 네. 이런 거 그게 이제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닿더라도 이게 손이 닿는지 그 뭐라 해야지 어떤 물체가 닿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핸드 트래킹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 핸드를 트래킹한다든지 뭐 사람의 신체 부위를 트래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휴리스틱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어떤 서피스의 일정 볼륨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 컨택트로 디텍션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메쉬가 테이블이라고 있는 오브젝트에 닿았다 치더라도 그게 손이 닿은 건지 어떤 다른 물체가 닿은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위에서 찍은 그 버추얼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제 디텍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스켈레톤으로 뭐 만들어서 사람을 스켈레톤으로 인식을 해서 이게 팔이 테이블에 닿았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제 그건 이제 사람 신체 부위가 트래킹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잠시만요. 아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사람 손이 아니라 다른 뭐 척배기 같은 걸로 하면 인식이 안 된다는 건가요?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 테이블로부터 10cm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접촉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 컨택트가 인식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손을 트래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일 텐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아까 저기 이렇게 보험 같은 거 손으로 옮기는 네, 맞다. 네. 맞네 그거. 그러니까 공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씬이 메쉬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사람 메쉬인데 메쉬 위에 지금 스피어 하나를 올린 것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원리가 어떤 컨텐츠가 그 서피스에서 가장자리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이게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게 됐을 때 여기에 플레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손이 아니더라도 무슨 아까 A4 용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네. 예. 네, 같이. 보시면 or to Andy. 손으로 옮기기 플레인인지 아닌지를 보고 플레인인 그 공을 이제 물리 엔진을 간단한 물리 엔진을 적용시켜가지고 기울면 기울어지고 그 떨어지게 되는 중력까지 적용돼서 그래서 근데 밑에 플레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게 되고 플레인이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제 지정된 테이블 혹은 월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공 모양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많이 보셨는데 어떤 리미테이션 같은 거 혹시 발견하신 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더라 막 이런 거. 공은 그러면 손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그거 아마 없어질까요? 글쎄요. 그런 내용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평면이 디텍트 안 되면 거기 거기 떨어져 있나? 안 되면은 한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메시 상으로는 아래 보이는 평면에 프로젝션이 되는 그런 모양들 하다가 바닥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컨셉 프로젝트다 보니까 약간 데모용으로 제작된 면이 있어서 사실 리미테이션이라는 것도 뚜렷하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 피처워크 해놓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지금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이 없는 이유가 이게 컨셉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어떤 리미테이션을 밝혀내기보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 도큐먼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이게 약간 어디 블로그였나? 좀 유명한 어떤 어디냐 별로 치면 그 지디넷 같은 그런 사이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라이트 스페이스 브링 서피스 플러스 섀도우
to any table. 예, 그림자가 지죠. 그래서 아까 데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림자가 잘 안 생기는 곳에서 데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죠. 숙명 이제 프로젝트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 그림자 외에도 이제 아까 데스 카메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스 카메라를 이제 막 가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디텍션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3D 리컨스트럭션 된 3D 데이터를 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하다 보니까 멀티터치 디바이스, 아이패드라든지 터치 디바이스 기기에 비해서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프로젝터랑 데스 카메라를 사용한 인터랙션 공간을 구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스템, 저희 실험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은 어떤 장점을 부각시킬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어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프로젝트 인터랙션 해서 왜 이게 안 되나? 네, 이거는 이제 서피스 2.0이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커다란 테이블 멀티 터치 테이블입니다. 이거 인터넷 되니까 간단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뭐지? 쓸 때만 잠깐 좋아지는 에센스와 다를 거예요. 자연 발효의 시간만큼. 네, 이런 멀티터치 디바이스, 커다란 멀티터치 디바이스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되게 로버스트하고 빠르죠. 이게 이제 멀티터치 디바이스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이제 개발도 되고 있고 곧 출시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굳이 왜 우리가 이 프로젝터를 이용한 인터랙션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멀티터치 디바이스 역시 한계점이 있죠. 네, 일단 비쌉니다. 비싸고 또 아까 그 서피스 2.1 테이블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애기들이 놀다가 콜라를 엎었어요. 혹은 뭐 놀다가 쾅 찍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액정을. 네. 이런 문제점이 있죠. 비싸고 듀러블 내구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용성에서 내구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가격은 얼마나 되는데? 가격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찾아볼까요? 알고 봤더니 펄이 좀 싸더라. 프라이스 어? 50불? 아니 이거는 어?
이거 아니겠죠? 맞나? 근데 프로젝터보다 비쌀 이유가 있나요? 비쌀 이유가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패드가 80만 원 아니었나요? 저기 신제품이? 근데 그거 이제 그 안에 CPU나 막 이런 꽤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좀 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만?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네. 이게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물 부어도 끄떡 없고 막 예 그러면 이제 근데 가장 큰 저기 이 앞에 두 가지는 하찮은 이유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리미테이션이죠. 네. 차라리 사이즈 같은 게 더 리미테이션. 9포인트. 아 이런 게 있어요. 모두가 만들어가는 열쇠이나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멀티터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 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이 아까 이렇게 멋있고 좋아도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수 없고 뭐 이런 테이블이 있어도 커피 마시거나 밥 먹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왜요? 3년 전에 7,600달러요. 얼마야 그럼? 700만 원? 네. 비싸네. 3년 전에? 네. 지금 어떨지. 예. 좀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정진 학생이 말해준 디스플레이 크기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있고요. 그럼 이러한 장점을 살리느냐? 네, 프로젝트 장점은 다른 것 같죠. 싸고 견고하고 견고하다기보다 이제 프로젝터를 부시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상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확장성 아까 그 정진 학생도 말했고 또 로케이셔널한 그 리미테이션도 없앨 수 있는 어거멘티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스피드랑 로버스트니스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서피스를 사용했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전략이라고 해서 기본 생각이 또 안 나오네. 기본 생각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 보셨겠지만 보셨죠? 키넥트 앞에서 이렇게 막 플레이어 바꾸는 거. 그거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런 아비터리한 제스처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언릴라이어블한 인풋일 수밖에 없죠. 언제나 항상 같은 위치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만큼 팔을 뻗고 같은 만큼 이렇게 휘두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치 않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또 인터랙션 인풋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언릴라이블한 반면에 서피스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릴라이블한 인풋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른다 아니다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사용자가 어떤 인터랙션 했나 안 했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피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서피스 그리고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그냥 단순히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 그 실험실의 아이디어인데 원래 이게 뭐냐면은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road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건데 이제 빛이 있는 곳에 정보가 있다 해가지고 조명으로 써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지금 저희가 다 이제 형광등이든 램프든 다 그 빛을 어쨌든 조명이 우리 생활에 다 필수적인데 프로젝터를 조명으로 쓰게 되면은 안 쓸 때는 블랙 라이트를 쏘고 있다가 사용자가 어떤 인터랙션을 써서 이 부분에 이런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필요해 했을 때 그 부분에 필요한 만큼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컨셉으로
저희 이제 실험실을 꾸며볼 생각입니다만, 예, 이미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진 상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트하다가 아까 뭐 프로포즈인지 생일 선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테이블 위에 케이크 놓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명과 동시에 어떤 프로젝션을 이용한 조명과 그 컨텐츠 제공을 동시에 하는 조명 프로젝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국산 제품인데 잠잘 때 기분 좋게 자라고 모션 프로젝터 해가지고 천장에 이제 바닷물, 바닷속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터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뭘 하려는지 아시겠죠, 대충?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질문을 통해서 얘기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뭘 하시냐? 중간에 들어서 그런데 네. 오늘 가서 네. 그 인터랙티브한 프로젝터를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100만 원 정도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은 네. 앱손에서 나온 건데 어디? 앱손 앱손. 벽 위에다가 네. 바로 앞에 딱 붙이면은 네. 비스듬하게 벽을 투사해가지고 네. 거기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손을 감지해서 벽을 칠판처럼 쓸 수 있게 아, 하는 프로젝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비쌀 줄 알았는데 100만 음, 원이네. 비싸니까. 예. 사실 아니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손으로 되나요? 펜 없이 손으로. 예, 사실 그런 화이트보드로 하고 카메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젝터가 어떻게 할지? 프로젝터가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꺾여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카메라 내장인가? 벽 쪽에 레이저 쏘는 게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제 거기 사람이 이제 레이저를 누르냐 안 누르냐 이걸 따는 거야. 그럼 메커니까 단순히 프로젝터만이 아니고 예, 그런 예, 메커니즘에는 당연히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있겠지. 아 그렇군요. 근데 나는 이거 아까 그 When there's a light, there's information 그걸 그 지어낸 말이야 어디 있는 말이야? 지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딱 와닿던데. 그리고 사실 조명처럼 쓰겠다.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뭐 프로젝터에서 쏘는 색깔에 따라서 네. 조명이 일반적인 조명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고 네. 더하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뭐 인포메이션도 줄 수 있고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그 리미테이션이라고 말한 부분 저기 그림자 생기는 부분 예. 그것도 그냥 리미테이션이 그거였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없앨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그거에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예를 들자면 프로젝터가 지금 여기서는 큰 게 위에서 쏘니까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번에 조그만 프로젝터들 나오니까 네. 그 프로젝터들을 책상에 굉장히 가깝게 두 개 설치해가지고 네. 그 그림자 리무블도 그 도메인에서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을까? 그 책상에다 거의 붙여서 이렇게 두 개가 쏘고 있으면 예. 그런 뭐 어차피 섀도우 리무브로 하니까 그런 거 유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 비슷하게 들었던 생각이 지금 테이블을 리어 프로젝션으로 밑에서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소형 프로젝터들을 밑에서 여러 개가 유리라면 예. 그러니까 기본 어떤 반투명 유리 뭐 이런 반투명 유리랑 그런 거라면 그게 네. 가능할 것 같고 네, 밑에서 리어 프로젝션 그리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아도 네. 위에서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약간만 올려서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양쪽에서 쏴주면 그 그림자 안 생기게 만들어낼 것 같은데 똑같잖아. 한쪽 프로젝터에서 손 가려지면 다른 쪽 프로젝터가 쏴주니까 네.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건 사실 그 스탠드 형식의 그 프로젝터 예. 그래서 그 소형 프로젝터를 그 스탠드에다 껴가지고 예. 그 스탠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을 때 여기 스탠드 밑에서 이렇게 뭐 퉁퉁 친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컨트롤 박스라든 그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실험실에 그 플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메뉴판이 뜬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까지 안 가고 거기서 컨텐츠를 고르고 선택하고 뭐 다음 재생 스톱 이런 걸 대기하고 한 5초 정도 있으면 이제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제스처를 해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진입장벽이 좀 저기 연습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아비터리한 제스처는 오해를 낳고 그게 이제 잘못된 인터랙션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서페스를 사용하면서 빛과 서페스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릴라이어블한 인풋과 그다음 필요하면 이제 그 프로젝터가 화이트를 쏘면 이제 조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글을 읽든 뭐 이렇게 쓰다가 뭐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걸 컴퓨터로 쓰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 괜찮겠다. 스탠드의 각 같은 거만 딱 씌워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하면 거의 스탠드 역할까지 하면서 네. 그건 이제 멀티터치 디바이스가 해줄 수 없는 조명으로서 역할. 또 질문.